자, 이제 다음 주 증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네, 2월 17일 월요일은 이제 미국 대통령의 날로 증시가 휴장이고요. 그리고 일본은 4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됩니다. 2월 18일은 2월 뉴욕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나올 예정이고, 2월 19일은 미국의 1월달 열렸던 FMC 이제 의사록 회의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2월 20일은 이제 중국의 2월달 기준금리입니다. 거의 대출 우대 금리가 결정되고요. 월마트와 이제 원전 관련주입니다.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월 21일은 이제 2월달 S&P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이제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또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2월달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건 어떤 거예요? 사실 이번 주는 딱 보시면 이렇게 딱 굵직한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굵직한 게 없으면 좀 편합니다. 사실은 변동성이 줄 수가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수요일 날 발표될 FMC 회의로 연준 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마 좀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자세한 원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좀 시각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본의 GDP, 일본이 성장률이 만약에 높게 나오면 금리 인상을 또 빨리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엔화 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일본 GDP 성장률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들이 1년 후에 물가 어떨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데, 이 지표가 높으면 물가가 실제 오르는 경향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미시건대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이게 올라갔을지 좀 진정되면 증시 호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이야기부터 어제 저희가 아껴뒀는데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서 전통 메모리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이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전통 메모리 반도체 이 반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두 가지인 게, 첫 번째가 중국의 이구환신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제 중국이 소비 부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주는 거죠. 헌 것을 반납하면 새 거 살 때 돈을 이제 더 보태주는 건데, 이게 효과 있을까라는 의심도 있었는데 실제 진짜 효과가 있었습니다. 춘절 기간 동안 중국의 디지털 제품 소비 시장이 크게 실제 활성화가 됐고, 이 가전제품과 휴대폰 판매 이제 매출이 각각 전년 대비 166%, 182%나 급증을 했고, 이번에 보상 판매 보조금에 참여한 디지털 제품 중에 휴대폰 판매량이 무려 70%나 판매했다. 그러니까 IT 기기 중에 70%가 다 스마트폰이 이제 차지한 거예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잘 팔렸다. 그래서 중국 소비 시장의 활력을 높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중국 비중이 꽤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 보통 이제 레거시, 전통 반도체로 많이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발표된 날 삼성이 3% 올랐고요. 하이닉스는 반대로 2% 빠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좀 AI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가 분위기가 바뀌었고, 또 올해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윈도우 10이 올해 10월 14일 날 업데이트가 종료돼요. 더 이상 보안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윈도우 11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기업들은 PC를 교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수요도 대기하고 있어서, 또 거기에 하반기에 또 AI 기능 지원하는 PC도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 증가하고 또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전통 메모리 반도체한테 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정말 오랜만에 이 레거시 반도체가 정말 좀 웃었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이 특히 좀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희망을 버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반도체 세액공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K칩스법의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에 대해서 여야 합의가 완료. 그러면은 이게 통과가 될 가능성이 많은지, 그랬다고 했을 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지까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왔던 자료 좀 참고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2월 중에 아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게, 여야 의원들은 일단 합의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23년에 통과된 건데, 연구개발비의 30에서 40%, 설비 투자의 15에서 25%,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그 비용을 이렇게 세액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 퍼센테이지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 12월 31일 날 끝났어요. 어떻게 보면 세액 공제 일몰 기한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3년 더 연장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27년까지 연장하자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속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많이 하겠죠. 근데 지금 중국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반도체를 안심할 수 없는 게 중국이 정말 이번 딥시크 쇼크도 보셨지만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 결국 그게 연구 개발의 힘이겠죠. 네. 근데 기껏 우리도 지금 연구 개발하는데 세금 깎아줬는데 24년 12월 31일로 이게 종료가 돼버리면 결국 기업들의 또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3년도 연장하자 이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가 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선 또 굉장히 이제 편하게 또 이렇게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니까 좋을 수 있고, 특히 K-칩스법에서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연구개발하면 세액공제율을 10% 더 줍니다. 더 높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내에서 연구개발 많이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좀 우리가 반길 수 있는 좋은 합의가 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보고서에도 나왔던 기업들 몇 개만 말씀드리면 반도체 업종 내에서 연구개발 증가율이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 상위 기업인데, 소재 쪽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한솔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덕산테코피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품 회사 쪽에서는 TCK, SNS텍, FST, 샘CNS, TFE 이렇게 있고, 또 장비 회사 중에서는 파크 시스템즈, 주성 엔지니어링, PSK 홀딩스, YC, 유진테크, KC텍, 넥스틴, 네오셈, STI, 원익홀딩스 이런 기업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제 후공정이라고 또 하는데 DB하이텍, LX 세미콘, 하나마이크론, 가온칩스, 코미코, 칩스앤미디어, 자람테크, 텔레칩스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이 뭐 무조건 뭐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 반도체 그 연구 개발을 좀 계속 늘리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얘기해 주셨던 것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라고 하는 기업이 메타의 인수가 되는 걸로 지금 정해진 건가요? 아니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언론 보도가 아마 협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보도가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가능성은 것 있겠죠. 이제 같죠. 만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무조건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픈 AI도 뭐 자체 반도체 칩 설계 끝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고 하고, 이게 그러면 다 엔비디아에는 안 좋고 삼성전자에는 좀 좋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삼성은 지금은 뭐 엔비디아의 공급도 잘 안 되고 있고 좀 여러모로 엔비디아의 그 좋은 호재를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재료는 둘 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엔비디아 의존도를 낮추겠다. 오픈 AI도 자체적으로 칩을 지금 설계해가지고 이게 브로드컴이 설계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년도에 대량 생산한다고 이제 내용이 좀 보도가 됐고, 그다음 퓨리오사를 메타가 갑자기 인수한다. 우리나라 반도체 AI 반도체예요. 근데 이게 전력 소모도 적고 굉장히 좀 테스트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메타가 이걸 인수한다는 얘기는 뭐죠? 메타의 데이터 센터에 넣겠다는 얘기거든요. 자체 칩을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두 회사 다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놨잖아요. 칩을 구매하기 위해서. 근데 이걸 좀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 삼성도 파운드리를 하고 있고 이런 AI 그 반도체를 만들 능력은 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또 여기에 HBM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 삼성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에서 자꾸 이렇게 분산돼주면 엔비디아 지금 공급을 못하니까 그동안 너무 소외를 받았는데, 엔비디아 외에 다른 많은 업체들이 HBM을 포함한 이런 반도체를 원한다면 삼성이 거기에 이제 비집고 들어갈 틈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고객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가 될 수 있고, 물론 퓨리오사의 그 AI 반도체는 5나노 공정 TSMC 걸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또 기업이니까 메타가 인수에 만약에 하게 되면 삼성 파운드리를 또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삼성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높은 것 같아요. 예. 퓨리오사라는. 반도체 이게 뭐 설계하고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좀 어느 정도 검증됐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메타도 접근을 했겠죠. 예, 아마 테스트를 해봤겠죠. 근데 마지막 관건은 자기네 메타가 썼을 때 얼마나 이게 최적화됐느냐, 요걸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국의 AI 칩을 선택했다는 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빅테크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빅테크에서 굉장한 한국의 AI 반도체를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발휘되지 않을까. 이게 잘 되면 그 메타만 하겠습니까? 뭐 구글도 있고 많은 업체들이 한국에 또 이런 회사 있나 찾아보겠죠. 한국의 M&A 시장이 커지면 이건 자동적으로 반도체 생태계가 커져버려요. 우리나라 반도체 최대 약점이 제조는 잘하는데 설계가 좀 약하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어쨌든 필요해서는 설계 회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 흔히 팹리스라고 하는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도 한동안 있습니다. 뭐 반도체 시장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국면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AI에 또 최적화된 칩을 메타가 인수하는 순간 아무튼 이거는 새로운 또 뭔가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을 해주셨던 거 가운데 뭐 하나그룹도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를 하셨고 그다음에 조선주 얘기도 최근에 굉장히 뜨거웠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돼서는 지금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여쭤볼게요. 근데 저는 이제 조선주 좋다는 얘기는 많이들 아마 들으셨을 거고 뭐 요즘엔 다들 또 공감하시잖아요. 뭐 그 하나그룹이 이런 사업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주가가 너무 이제 뜨거워요, 진짜. 예, 너무 뜨거워졌어요. 잘못 건들면 정말 이제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방송 촬영하는 금요일 날은 주가 지금 급락하고 있거든요. 실제 하나그룹이 금요일은 급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시 조금 이제 식어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유가 있죠. 이게 왜 시장이 흥분을 했냐면 조선은 그냥 우리가 일반 상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군함이 붙었는데 군함 시장이 얼마나 클지 이게 가늠을 못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미국이 지금 297척을 갖고 있어요. 군함을 앞으로 2054년까지 390척 갖겠다. 그러면 이거 90척 정도 증가하는 거니까 얼마 안 되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배들이 퇴역을 하거든요. 퇴역하는 거 감안해서 390척이면 30년간 360척이 필요하대요. 신규로.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투자증권의 강경태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게 그러면 전체 예산이 1.07조 달러 되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정도 되겠죠. 연간 한국 돈으로 50조가 넘어요. 시장 자체가. 근데 이 전 세계 상선 시장 전체 규모가 2,073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364억 달러 수주했거든요. 1년에. 근데 연간 358억 달러가 미국 군함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하나 더 열리는 거예요. 같은 시장이 군함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흥분한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이 뉴스 나오고 15% 이제 막 급등하기도 했던 게 이제 그 이유인데 이게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저기 울산 조선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옥포 조선소도 있고 막 이런 조선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런 데서 그러면은 군함을 건조를 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건 사실 그동안 불가능했거든요. 미국 내에서만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동맹국에서 직접 배를 만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거대한 시장에 한국의 조선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이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면서 급등했는데 다만 주가가 이제 이걸 반영해서 뜨겁게 올랐잖아요. 네. 다만 이 법안은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법안이라는 것도 바뀔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한테만 준다는 보장 없고요. 일본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이 다 가져간다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 이제 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좀 흥분했다. 다만 저는 이 얘기가 계속 지금 뭐 작년 하반기부터 군함 얘기도 새로운 뉴스는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반영은 됐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 이제 좀 조선주는 조금 여러분들이 너무 막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또 관세 무풍지대잖아요. 그래서 관세부가 할 때마다 급등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조금씩 뒤로 미룹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럴 때 조선주는 안 좋죠. 조선주는 트럼프가 관세 얘기를 세게 하면 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랑 상관이 없기 자기만 혜택을 때문에. 근데 받으니까. 관세가 완화되면 조선주보다 이제 자동차나 반도체가 가겠죠.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이 트럼프 정책이 관세를 조금 뒤로 밀어놨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면 약간 조선주 랠리도 약간 식을 수는 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하지 말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렇다고 근데 또 조선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지금 정리해야 되거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지난 목요일 날 막 급등했다 그랬잖아요. 목요일처럼 너무 급등할 때 일부 현금화도 좋아요. 이 하루에 사실은. 시총 30조 회사가 하루에 막 15% 올라요. 그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정말 특별한 경우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일부 덜어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또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방한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방한한다고 하면 또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이게 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해 10월에 아마 경제 올 가능성은 있잖아요. 예,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원래 관례상 오거든요. 오는데 근데 이제 진짜로 올지 안 올지는 명확하진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서 시진핑 주석이 일단은 언급을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어요. 정상회의 참석하는 게 관례고 논의 중에 있다. 관련 부처랑. 이 진지하게 참석하는 걸 고려 중이다. 이 얘기는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진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오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뉴스 나오고 바로 다음날 중국 소비주가 막 급등하긴 했거든요. 근데 우원식 의장이 또 뭐라고 했냐면 한알령 좀 해제해달라. 이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나 그럴 때도 되지 않았냐? 이제 해달라 그랬더니 문화 교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풀어준다는 얘기는 한 건 아닌데 비자 면제 이후로 한국인들이 중국 많이 오고 있으니까 중국인들도 한국을 더 많이 찾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느 시점에서 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좀 돌려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제 중국 가서 콘서트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가수들도 분명히 열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올해 한번 한알령 해제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랑 불편하게 지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도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놓칠 수 없는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좀 취할 가능성도 당분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한알령이 해제된다면 엔터주라든가 뭐 아니면 드라마 제작사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한테 호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온다면 호텔이라든가 뭐 카지노라든가 이런 데가 또 영업이 또 잘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10월에 실제로 100%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관련된 엔터 드라마 중국 소비주는 한번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엔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가 이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고배당 같은 그런 주주 환원을 잘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최근 공시 가운데서 좀 저희가 힌트를 얻어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데 좀 저평가된 기업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주주환원 했던 기업들만 제가 이제 2월달 데이터입니다. 저 이제 매일 공시를 보니까 놀라운 게 이 주주환원 공시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기업들 진짜 바뀌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기분은 좋았는데 그 기업들 이제 좀 일부 있는데 제가 기업명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최근에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APR, KC텍, 또 KB금융, HD 현대건설기계, KTNG, BNK 금융지주, 또 KC, 아모레퍼시픽, 우리금융지주, DGB 금융지주, 메가스터디교육, SM, 우주일렉트로, 삼양패키징, 탑엔지니어링, 뷰웍스, 웹젠, 네오이즈홀딩스, KT, 현대모비스 이 기업들이 이제 최근까지 자사주 소각을 이제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주주환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 기업들은 이제 HL홀딩스, 현대그린푸드, 현대백화점, 금호석유, 이마트, 한미반도체, 코웨이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이런 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다르게 점점 주주환원에 신경 쓰는 기업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 증시를 좀 신뢰를 안 했던 투자자들 또 외국 투자자들도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그래서 밤에 저는 항상 이제 웬만한 공시를 다 정리하고 있는데 요즘에 밤에 좀 바빠요. 이게 많아져가지고 잘 시간이 부족해지. 그래서 제가 바빠지면 오히려 좋은 야, 거다. 한국 증시가 좋아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연초에 반가운 소식이고 진짜 우리 국장이 1월에 강했고 2월 초에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그 코스피 거래대금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블랙 먼데이 지난해 8월에 그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좀 기대해봐도 좋은 겁니까? 예, 보통 이게 주가가 올라도 거래 대금이 증가하지 않으면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좀 동력이 약한 건데 이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 특히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주식시장이 2,500, 600에 근접하면서 급등했는데 그날 거래 대금이 급증을 했어요. 이제 결국 시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시장 참가자들이 한국 증시를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증거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기금도 여전히 주식을 매수해주고 있고 또 무엇보다 특정 업종만 가는 게 아니라 골고루 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조선주가 갔는데 또 다음 날은 뭐 부진했던 기업들 또 자동차도 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활발하게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도 요즘에 또 분위기가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상승 흐름은 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저는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좋을 것 같고 특히 관세 부과도 일단 3월 10일이잖아요. 먼저 네. 철강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관세 리스크도 지금은 당장은 걱정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도랠리는 더 이어진다. 다만 3월 대선은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 게 일단 3월 초에 중국이 양회를 열어요. 거기서 소비 부양책을 발표할 텐데 그게 기대치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생각보다 약하면 한 번 이제 흔들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3월에 어쨌든 그 지금 한 달 연기시켜 놨잖아요. 멕시코랑 캐나다. 이 관세부가 실제로 할 건지 3월 12일 날 철강 알루미늄 할 건지 요거 한번 또 검증 필요하고 3월 말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매도가 재개돼요. 전면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기업들이 주가가 또 변동성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3월은 좀 후반부로 갈수록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공매도가 정말 오랜만에 또 재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좀 걱정하실 가능성이 있거든요. 공매도 또 되면 막 주가들이 좀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공매도가 된다고 증시가 못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 한 2, 3일간은 막 이게 좀 약간 그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그 코로나 이후로 공매도 재개됐을 때 그 재개된 날 주가 지수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3월 말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변수는 유의하시고 그래서 2월에 주가 지수가 이렇게 쭉 만약에 혹시 계속 오른다면 뒤늦게 너무 막 주식을 따라서 사지 마시고 흔들릴 때까지 좀 기다릴 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무리가 좋아서 좋네요. 이번 주 일요일 순서 보고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신한투자증권의 지인의 김지영 연구원님이 이제 엔터업종 좀 써주셨거든요. 근데 더욱 강력해진 삼박자.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적극적인 비중 확대 얘기를 많이 안 쓰는 편인데 보고서에 그냥 적혀 있더라고요. 적극 비중 확대해야 된다. 네,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 이제 핵심 IP들이라고 하죠. IP는 뭐죠? 아티스트죠. 근데 저 하이브는 B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YG 엔터는 그 블랙핑크가 있잖아요. 이들이 드디어 완전체로 컴백을 합니다. BTS는 이제 제대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이 멤버들이 다 모여서 완전체로 활동하지 않겠냐. 그러면 글로벌 또 투어를 다닐 거고. 근데 혹시라도 중국에 가게 되면 굉장한 또 파급 효과가 그렇죠. 있겠죠. 한한령 해제되면서. 그래서 기대할 게 좀 많이 생겼고 또 일본에서도 활동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엔화 강세가 이어진다면 뭐 엔화 강세에 따른 수혜도 더 받을 수 있죠.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터가 편한 거 중에 하나가요. 관세 이슈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뭐 거기 만약에 BTS가 미국 가서 공연한다고 관세 물지는 않습니다. 거기 공연하는데 그리고 음원도 스트리밍하는 거기에는 관세가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관세 무풍지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편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는 기대할 게 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내용이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올해 열리는 것만 생각한다면 이 연구원님께서는 SM을 보라고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SM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니까. SM. 예. 왜냐 SM이 과거부터 중국 좀 노출도가 좀 높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SM의 수혜를 누리지 않겠냐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엔터주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번 주말 연불리의 비밀 노트는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